예, 의장님. 예. 전군 경계태세 2급 발령과 관련돼서 작전적인 측면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의장님께서 2월 6일 날 국조청문회에서 계엄 당시 지휘권의 이완과 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있습니다. 수방사, 특전사가 계엄사 통제하에 진행되는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부대에 대한 통제권이 애매한 상태가 돼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원 받을 때 말씀이십니까? 예? 환원 받을 때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이 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한 법령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살펴보아야 될 문제다, 아닌가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기억하십니까? 예.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국가 비상 사태에서 지휘권의 어떤 이양과 환원,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법령으로도 규정되지 않는다면 지휘권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의장께서는 12월 3일 계엄 당일날 22시 40분에 전군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고요. 최고 지휘관으로서 그 판단에 대한 거는 적절했는지는 논외로 하고요. 어찌됐든 일단 발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은 이에 대한 상응하는 작전적 조치들이 있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맞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제 각군본부에다 자료 요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군 경계태세 관련 단편명령 수신 시간을 요청을 했고 확인한 결과 문서 수신은 주로 팩스로 이루어졌고 수신 시간은 23시 35분. 정확히는 이제 1시간 정도 지난 상황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공군이 예하부대에 전파한 시간은 12월 4일 03시. 그래서 5시간 정도 있다가 갔고 해군은 01시 50분입니다. 이게 다른 명령도 아니고 전군 경계태세 2급 명령이란 말이죠. 물론 구두로 하고 전화로 하고 했다지만 또한 이제 우리 군에는 그 자동 동보통신 등 다른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강구돼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구두 지시가 돼가지고 나가는 그 유선망이나 식바이로 나가고 또 정확하게 다시 나가기 위해서 팩스로 나가는 아마 지금 팩스로 나간 상황들을 보고를 받은 상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요. 정보사의 상황일지를 보더라도 대응반을 소집했고 23시 52분에는 피하 식별띠 불출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양구 군청 같은 경우에 출입들이 이루어지고 군부대가 이런 절차들이 진행됐어요. 그러면 합참은 정말 오랜만에 이런 것들을 몇 해가 안 되잖아요. 경계태세 2급이. 그러면 2급 발령에 따라서 정군이 적절히 상황 조치를 했는지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 조치되는 상황들은 예규에 따라서 그 조치 목록에 따라 조치가 되고 그 조치되는 것들은 저희들 합참에 보고도 되고 종합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일단 이게 일률적이진 않겠지만 정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작전적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비태세 검열실로 하여금 이 검열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작전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인데 고려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작전적 조치는 저희들이 1차 지휘관인 그 작전사령부터 보고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전비태세실을 넣어가지고 다시 점검을 한다.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게 보면 모든 부대들이 동일한 자동 조치 부여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정보들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라는 건 아까 김병주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북한의 도발이 우려된다든지 그다음 북한 공비가 침투한다든지 북한 상황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의장으로서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행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합참 의장께서도 말씀하셨고 국조특위에서도 말씀하셨고 지휘권 이양과 환원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두가 됐어요. 그죠? 인정하시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휘권 이양과 환원에 대해서는 합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도 법령적으로도 이게 제도화가 안 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엄금 지정은 없었다고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합참이 작전 통제하는 지휘권을 갖고 있는 일부 부대가 움직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령으로 제도화를 시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 결심을 하거나 군 지휘관들이 지휘권을 행사하는데도 상당히 수월하고요. 계엄과 같은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몇 차례 또 언급하고 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엄 상황에서의 지휘 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계시구나. 방사청장님, 네. 사실관계 잠깐 확인할게요. 그 명태균 씨가 방산 사업에도 개입했다라는 보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닌데 전 처음 듣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22년 11월 당시 김영선 의원실 보좌관이 명태균 씨에게 하나디펜스에서 요청한 사업들의 예상 심사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하는 내용이 SNS 자료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창원지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요. 어떻게 명태균 씨가 방사청에서 작성한 자료나 방사청에서 받은 예산 심의 결과를 보고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